코리안 좀비 정찬성 선수가 가장 존경하는 MMA 파이터이죠. 전사, 힘, 명예라는 한국어 문신이 유독 눈에 띄는 그는 누가 뭐래도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벤 핸더슨 선수입니다. 승리보다는 패티스의 매트릭스 킥의 희생양으로 더욱 유명한 핸더슨은 운영에 특화된 스타일로 크게 인기를 끌지는 못했지만 그가 스스로 연구한 기술과 운영 방식은 MMA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과도기적 시대에서 새로운 장을 여는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한데요. 오늘 거친 사내들이 질비하는 케이지에서 유일하게 부드러움을 갖춘 천재형 파이터, 한국인 어머니로부터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제대로 물려받은 전사 벤 핸더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저 차도르와 함께 격투기 선수 키우기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차도르 패스는 시청자분들과 한 격투기 선수를 후원하고 최고의 선수로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그를 UFC 선수로 키우는 것이겠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주시는 시청자분들께는 후원자 독점 컨텐츠부터 오프라인 팬미팅, 그리고 다양한 굿즈까지 참 재미있는 혜택들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차도르 채널 이름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983년 11월 16일 미국 콜로라도에서 태어난 벤 핸더슨. 한국에서 버스 안내원이었던 그의 어머니는 주한 미군을 만나 결혼하였고 핸더슨을 임신한 상태에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핸더슨의 아버지는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는데요. 그는 경제활동은커녕 매일같이 술독에만 빠져 지냈고 급기야 마약에도 손을 대는 바람에 교도소를 오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핸더슨이 9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면서 어머니 손에서 자라게 되었는데요. 어머니는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하루 17시간씩 일을 했고 천성적으로 마음이 착한 핸더슨은 반항 한 번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식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길러주고 싶었던 어머니는 삼시세끼 한식을 차려주며 한국식 예절과 문화를 가르쳤고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태권도 도장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위대하시네요. 참고로 어린 시절 아버지의 음주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가진 핸더슨은 아직까지도 술을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았으며 타고난 성향 자체가 유흥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레슬링을 시작한 핸더슨. 운동에 재능을 보인 그는 학교를 대표하는 레슬러로 성장했고 대학교 때는 NAIA 올 아메리칸에 2번이나 선정될 정도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럼에도 핸더슨은 운동선수의 길을 택하지 않았는데요. 형사사법학과 사회학을 전공했던 그는 경찰의 꿈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대학을 졸업한 다음 덴버와 오마하 경찰서에서 합격하였습니다. 그런 핸더슨이 격투기 선수가 된 계기는 굉장한 우연이었는데요. 때는 2006년 경찰 자리를 알아보며 대학에서 레슬링 코치로 일을 하던 중 그의 제자 중 한 명이 내기삼아 격투기 시합을 해보자며 도전을 걸어왔고 재미있겠다고 생각한 핸더슨은 아무런 부담 없이 프로 시합에 나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는 격투기 경험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 전적 2전 2승의 선수를 상대로 1라운드 만에 승리를 따냈는데요. 야, 진짜 천재네요. 이 덕분에 격투기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된 핸더슨은 경찰로서 살아간다면 따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머니의 극심한 반대를 뒤로하고 격투기 선수가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합격한 경찰 자리마저 모두 포기해버리는 강수를 두고 애리조나로 날아가 본격적으로 격투기 훈련에 돌입한 핸더슨. 꿈을 위해 인생에 큰 리스크를 둔 핸더슨. 아, 진짜 남자답네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검은 띠를 땄던 태권도와 탄탄한 레슬링 실력을 가지고 있던 그는 단기간에 격투기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었고 프로 데뷔 1년 만에 4승 1패의 성적을 기록합니다. 신인 시절 핸더슨의 스타일은 정말 태권도와 레슬링밖에 없었는데요. 잽 동작 하나에도 어색함이 보였던 반면 그래플링에는 특유의 유연함이 묻어나왔고 어떤 상황이든 침착함을 유지하는 정신력은 무엇보다 핸더슨의 최대 강점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중소단체를 전전하며 2년 동안 7승 1패의 전적을 만들어낸 핸더슨. 펀치의 힘을 씻지 못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강철같은 체력과 뛰어난 운동량으로 극복해낸 그는 특히 서브미션 한 방으로 역전을 자주 만들어내면서 빠른 시간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당시 핸더슨은 세계 최강 경량급 선수들이 즐비하던 WEC라는 단체로 이적하게 되는데요. WEC 데뷔전에서 멋진 길로틴 초크로 승리를 따낸 그는 다음 경기에서
눈에 띄게 발전한 타격을 뽐내며 펀치 KO 승리를 거두고 WEC 2경기 만에 도널드 세로니와 라이트급 잠정 타이틀 매치를 가집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각자의 개성을 고스란히 드러내며 최고의 명경기를 만들어냅니다. 세로니의 공격적인 서브미션과 핸더슨의 끈질긴 레슬링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잡힐 듯 잡히지 않으며 주도권이 오고 가는 접전이 펼쳐지죠. 특히 핸더슨은 보통의 레슬러와는 다소 결이 다른 기술을 보여주는데요. 하단 태클의 경우 다리 그립을 잡은 다음 진행 방향을 사각으로 틀어주는 게 정석이지만 핸더슨은 마치 프로레슬링에서 스피어를 하듯이 정면으로 밀고 들어가는 태클을 선보이고 싱글렉에서 이어지는 다양한 태클 기술로 상당히 성공률이 높은 테이크다운 실력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태클을 치는 족족 넘어가지만 특유의 위협적인 서브미션 캐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세로니, 사각에서 태클을 치기 위해 각을 먹으려는 핸더슨과 타격전으로 끌고 가려는 세로니의 치열한 수싸움이 계속되고 붙었다 떨어지기를 반복하면서 정신없이 5라운드가 흘러가는데요. 관점에 따라 누구의 손이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에서 3명의 심판은 같은 선수를 선택하고 그 결과 핸더슨이 만장일치 판정 승리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에서 곧바로 통합 타이틀전을 치르게 된 핸더슨, 세로니를 꺾고 타이틀 2차 방어에 성공한 제이미 바너를 만난 그는 거친 화물차 태클을 부드럽게 길로틴으로 연결시키면서 정식 챔피언에 오르고 이어지는 세로니와의 2차전에서도 1라운드 만에 서브미션 승리를 따냅니다. 이렇게 10연승 질주를 하며 무서울 곳이 없어 보이던 핸더슨 선수에게 천적 같은 선수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상대는 핸더슨 선수와 비슷한 시기에 WEC로 입성한 마찬가지로 태권도가 베이스인 파이터 앤소니 패티스입니다. 프로 데뷔 시기부터 12승 1패의 전적과 태권도 경험까지 핸더슨과 닮은 구석이 정말 많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핸더슨은 여태껏 경험하지 못했던 스타일을 맞닥뜨립니다. 지금까지는 상대보다 한 발 앞서는 스피드로 경기를 리드했으나 그에 못지않게 빠른 발을 가진 패티스에게는 좀처럼 통하지 않았고 특유의 순간 센스와 창의적인 움직임이 더해지면서 핸더슨이 밀리는 양상으로 흘러갔죠. 그 중에서도 가장 압권인 것은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매트릭스 킥이 탄생한 것인데요. 5라운드 후반 케이지를 밟고 올라간 패티스가 그림같이 날아차기를 터뜨리면서 격투기 역사의 길이 남을 하이라이트 장면과 더불어 핸더슨을 영원히 고통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다소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며 WEC 벨트를 빼앗긴 핸더슨, 머지않아 UFC가 WEC를 흡수하면서 핸더슨 선수도 자연스럽게 UFC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MMA적으로 상당히 진보적인 스타일을 구축해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포인트 운영과 디테일한 기술, 타격과 그래플링의 유기적인 조화로 광폭한 타격이나 우직한 레슬링 없이 세련된 움직임을 뽐내던 핸더슨은 마크 보첵과 짐 밀러, 클레이 구이다를 잡아내고 3연승에 성공하면서 프랭키 에드가를 상대로 타이틀전의 기회를 받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0년 전 무규칙 싸움에 가까웠던 초창기를 지나 어엿한 스포츠로서 자리를 잡던 당시에는 보통 한 가지 무기만을 가지고 싸우던 과거와 달리 선수들의 기량이 빠르게 진화 중이었고 GSP나 프랭키 에드가 같은 선수들이 그 선두에 있었습니다. 그런 과도기적 세대에서 현재의 MMA와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은 바로 선수들의 사이즈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시만 해도 BJ 펜처럼 작은 선수들이 웰터급을 뛸 정도로 특별히 신체 조건에 구애받지 않았을 무렵 에드가와 핸더슨의 경기는 신체 조건의 차이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여실히 드러냈고 핸더슨의 기술적인 움직임이 그것을 더욱 극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에드가의 장점을 철저히 봉쇄한 끝에 판정 승리에 성공한 핸더슨이 UFC 라이트급에 오른 것은 본격적인 세대 교체와 격투계의 새로운 장이 열렸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했는데요. 그 예로 핸더슨과 에드가의 2차전이 곧바로 열렸으나 1차전과 매우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간 끝에 핸더슨이 승리를 가져갔고 어쩔 수 없는 체급 차이의 벽을 느낀 에드가는 다음 경기부터 패더급으로 한 체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리한 운영으로 에드가를 2차례 잡아내며 1차 방어에 성공한 핸더슨. 이어지는 방어전에서 3연승 중이던 네이트 디아즈를 만난 그는 5라운드 내내 레벨의 차이를 보여주며 완봉 승리를 따내고 스트라이크 포스 챔피언 출신
출신이자 7연승을 질주하던 길버트 멜렌데즈마저 잡아냅니다. 그렇게 안정적으로 방어 횟수를 쌓아가던 중 WEC에서 자신의 챔피언 벨트를 빼앗아간 앤소니 패티스와의 2차전이 성사되는데요. 킥거리를 주지 않기 위해 클린치 작전을 들고 나온 핸더슨은 케이지까지 몰아넣는데 성공하지만 테이크다운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패티스 특유의 서브미션 캐치에 걸리면서 핸더슨답지 않게 다소 무기력한 패배를 당합니다. 혹시 핸더슨과 패티스의 1, 2차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저희 차도르 채널에서 준비했던 영상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거나 천적과도 같은 앤소니 패티스에게 또다시 잡히면서 UFC 전승 마감과 동시에 통산 3번째 패배를 맞이한 핸더슨. 그럼에도 강력한 레슬링을 더욱 부각시켜줄 기술적인 운영 능력을 갖춘 그는 조시 톰슨과 루스탐 하빌로프를 연달아 꺾어내며 반등에 성공하고 이제 막 각성하기 시작하던 하파엘 도스 안요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안요스의 주짓수를 경계하며 타격전으로 풀어가던 핸더슨은 패티스전에 이어 또다시 하이라이트 필름의 희생양이 되는데요. 2단 뛰기에 이은 플라잉 니킥을 정통으로 허용한 그는 기어코 결정타까지 얻어맞으면서 커리어 최초로 KO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렇듯 그래플링을 상쇄시킬 수 있는 레슬링이나 주짓수를 가진 타격가에게 약한 면모를 보여준 핸더슨. 스탠딩에서 선 굵은 한방을 가지지 못한 그는 무리해서 그래플링으로 넘어가지 않더라도 난타전을 피해 포인트 타격으로 끌고 가는 운영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즉 5대5 대치 상황에서 점수를 따낼 수 있는 갖가지 기술들과 공격과 방어가 수반된 움직임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데요. 이런 동작들은 정찬성 선수를 비롯하여 볼카노프스키나 리온 에드워즈 등 포인트 운영과 기술적인 타격 스타일을 갖춘 선수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핸더슨은 MMA의 기술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것인데요. 그런 핸더슨의 기술을 총망라한 경기는 그의 웰터급 데뷔전인 브랜든 테치와의 시합입니다. 스위치로 순간 거리를 좁힘과 동시에 앞면이 아닌 바디로 변화를 주는 핸더슨. 여기서 끝까지 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발을 바꿔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상대의 펀치 카운터에 대비하여 무게중심을 낮춤과 동시에 머리를 바깥쪽으로 빼줍니다. 상대가 압박을 걸어오자 사각으로 파고든 다음 앞손으로 가드를 쳐내며 투까지 연결시키는 핸더슨. 뒷발을 끌어당기는 투스텝까지 체급 차이에 따른 거리의 불리함을 어떻게 상쇄시키는지 제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당시로서는 생소한 기술인 카프킥까지 꺼내드는 핸더슨. 가벼운 발차기 하나에도 시선 페인팅을 잊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대놓고 레슬링을 거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타격을 내게끔 상황을 만든 다음 타이밍 태클로 연결시키는 핸더슨. 심지어 앞에 느린 템포로 잽을 깔아준 다음 순간 빠른 템포로 바꿔주면서 쉽게 반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거기에 잠시도 쉬지 않으며 사각으로 파고드는 핸더슨. 일부러 근거리 펀치 공방을 펼친 다음 뒷손이 나오자마자 카운터 태클을 걸어줍니다. 전체적인 그림부터 디테일한 동작까지 태치를 손바닥 위에서 갖고 노는 핸더슨. 당시 전적 11승 1패의 신예를 상대로 피니시의 승리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UFC 서울대회에서 난적 마스비다를 만나 여전히 챔피언급의 기량임을 증명해낸 핸더슨. 이처럼 누구를 만나도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핸더슨은 마스비다를 꺾고 나서 돌연 벨라토르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의 그런 선택에는 벨라토르의 오랜 공들임이 뒤에 있었는데요. 핸더슨은 벨라토르의 이적 제안을 3번이나 거절했지만 신기하게도 벨라토르는 포기를 하지 않았고, 특히 타종목 시합에 출전을 허가해준다는 조항이 핸더슨의 마음을 사 결국에는 이적을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다소 뜬금없이 UFC를 떠나게 된 핸더슨. UFC에서도 상위권의 기량을 자랑하는 그였기에 벨라토르에서는 연승 행진을 달릴 것이라 예상되었지만 그는 첫 경기부터 패배하면서 다소 불안하게 출발합니다. 그리고 핸더슨은 간판 스타인 마이클 챈들러와 패트리키 핏불에게도 연달아 잡히면서 벨라토르 1승 3패라는 솔직히 좀 초라한 성적을 남기는데요. 그럼에도 꿋꿋이 시합에 출전한 그는 4연승을 질주하면서 반등에 성공하고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무렵 또다시 3연패에 빠지면서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같은 행보를 보입니다. 어느덧 한국 나이로 40세에 접어들자 스피드도 그러고 몸집도 좀 작아진 핸더슨 선수. 그럼에도 꾸준히 경기를 치르는 그는 솔직히 챔피언과는 좀 멀어졌지만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최근 2연승을 달린 만큼 앞으로 또 핸더슨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특히 자기관리만큼은 굉장히 철저한 그인 만큼 농담이 아니라 핸더슨은 50대까지도 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핸더슨 선수가 계속해서
전사다운 면모를 보여주길 바라며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